이제 중개사물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그럼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중개대상물에 해당 여부, 이건데,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되죠. 5가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5가지가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죠?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거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당하는 거 그냥 우리가 알아봤고, 이건 이제 법정 중개사물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산 아니고요. 금전도 아니고 온천수 30회 때 물어봤죠. 아니었고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 다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쉽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인다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사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거나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뭐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접도구역 내 토지 전부 다 되는 거죠.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지만 거래는 가능하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된 아파트, 또 가압류가 된 토지. 그러니까 이런 가짜가 들어가 있어도 분명히 사법상 거래는 가능하죠. 산 사람이 바보겠지만. 그래서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아요. 또 나아가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라든가 법정 지상권이 부담이 있는 토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다 되는 거다. 알아보시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공유재산 있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이건 국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온천수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국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국공유재산은요, 크게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닌 것은 다 일반 재산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임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원칙입니다, 이게. 그럼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 재산이 있고, 기업용 재산이 있고,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공용재산은 행정기관 직접 자기가 쓰는 거예요. 시청, 청사, 관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용 재산은 뭐 일반 국민에게 쓰도록 허용해준 이 행정재산을 얘기하는데, 이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용 재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유하청 같은 거 이런 것들, 공원, 공도 이런 것들 공공재산이고,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은 그 국영기업체나 이런 그 공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업용 재산이고, 보존용 재산은 당연히 기리후손에 물려준 재산으로서 문화재를 말하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는 이게 물포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떨어질 약자예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 사건이 소멸한 토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락지는 안 되는 거고요.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바닷가, 자연공원으로서 국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를 만약에 공유수면 매립했잖아요.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공유수면 매립을 했다. 그러면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개인이 매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중개사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소개하는 게 중개였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이전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중개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개상 권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들은 다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물론 이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권 다 되죠. 임차권 다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담보물권, 가등기 담보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유치권. 자, 유치권. 중개대상물의 성립 가능하죠. 부동산 유치권이 있죠.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성이 있죠. 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한 유치권만의 이전은 우리 민법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권의 이전인 것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과 같이 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점유를 같이 이전하면 유치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물권은 기본적으로 이전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치권, 중개상권리 맞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당연히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있고 환매권 이전 가능하죠. 그럼 중개상권리 되는 거 맞아요.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물이 지금 취득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이 있죠. 지상권이니까. 우리 판례는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렇다고 했어요. 건물의 종된 권리가 아니다.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나아가 법정저당권. 이건 토지임대차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채권에 의해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를 하게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중개사물에 성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 있죠. 저당권이니까. 그래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출제가 19회 때 냈다가 오류를 범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답 없음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19회를 마지막으로 안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 건들면 이거 오류거든요. 저처럼 정확한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건데 요거 질권은 안 되는 거죠. 질권. 다음에 분묘유권은 이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질권은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분묘기주권. 이전성이 없죠. 권리 자체가 이전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광업권은 미체결의 광물을 체결하는 권리죠. 그럼 미체결의 광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체결하는 권리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어업권, 고기 잡는 권리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전부 다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특허권, 의장권, 디자인권 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이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의 성립 가능해서 이 중개행위에 개입 가능해야 되겠죠?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개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으로 하는 거 환매계약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행위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죠 이게. 그러면 지상권 설정행위, 지상권 이전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지역권 이전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이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이전행위 모두 중개상행위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증여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상소 다 안 됩니다. 다음에 수용, 기부 체납 다 안 되는 거죠. 점유는 사실상 지배이기 때문에 30회 때 출제했는데 이 점유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의 지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강제로 팔아치우는 절차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점유하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성립 역시 그러니까요 이게 성립 자체는 안 되는 거고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법률 규정에 성립하고 있잖아요. 다. 이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러면 법정자가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을 하니까 성립 자체는 다 중개할 수 없죠. 그러나 이거 유치권의 이전, 법정지상권의 이전, 다음에 법정저당권의 이전은 다 중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행사, 환매 자체를 얘기합니다. 되사오는 것 자체. 증여는 주는 것 자체니까 안 되는 거. 개입 여지가 없는 거. 그러니까 환매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환매 계약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중개대상 행위 여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대상 행위는 보세요. 이거죠. 모두 이거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은 모두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중개대상은 모두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중개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판결, 경매 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원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법률행위니 사실행위니 막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듣는 순간서부터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상속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속된 토지예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경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이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유치권의 성립 안 된다고 그랬죠. 개입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 건물 이건 되는 거죠. 감 잡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메모 다 하셨습니까? 단권화 시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메모해 놓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집 지금 풀고 있는데 문제집은 한 번 풀고 덮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3번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집 진짜 마음에 드는 문제집이에요. 제가 원하는 기출문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응용문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썼지만 마음에 참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응용된 문제들 아주 마음에 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게 꼭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 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형모의고사나 백선 이런 데서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를 잠깐 또 해보면요. 그 문제가 됐던 그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제가 스포기 규제 정리 안 했는데 유치권, 법정상권, 법정저당권, 부동산 함배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위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 말씀드렸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또 법정상권의 성립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법정상권의 이전은 가능합니다. 법정저당권의 성립 안 된다고 그랬고 저당권의 이전은 가능하죠. 또 환매권 행사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환매권의 이전은 가능한 거죠. 부기등기로. 환매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환매계약은 된다겠습니다. 감 잡으셨어요? 자, 그럼 중개상물 어려운 내용을 이제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이제 안 내고는 있지만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다 봤으니까 문제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나오고 있나. 자, 그래서 문제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4번 문제예요. 19페이지. 문제집 19페이지 4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29회 때 기출인데 중3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금 박스형 문제가 처음 등장했죠. 이 박스형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29회, 30회, 31회 때 모두 11개씩 그렇게 이제 11개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근데 32회 때 있죠. 16개나 했죠. 무려 16개.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 근데 공시법은 뭐 절반을 냈다든가 어쨌든 박스형 문제가 그렇게 이제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이죠 또.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16개나 우리 집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OX를 쳐주는데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선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를 쳐야 돼요. 그래야 거꾸로 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정 동호수에 대해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죠? 그럼 O. 임목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소유집단. 그럼 O죠? 다음,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삼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역시 X. 그죠?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간의 토지.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박스형 문제는 답을 치기 전에 꼭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하세요.
명심하세요. 푸는 스킬입니다. 작은 실수가 우리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박스형 답을 칠 때는 꼭 한번 확인하고 답을 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리을 이게 이제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박스형 풀었는데 다 풀었는데 답을 찾았더니 답이 없어. 그럼 이런 당황은 이렇게 당황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어디 실수했는가 다시 한번 얼른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밑줄 긋고 OXOX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를 보실까요?